8만 원짜리 주식에서 60만 원짜리로 그리고 다시 50만 원으로 액면 분할된 이후 가격 기준으로 본 테슬라의 5개월간 움직임입니다. 미국의 전기차 기업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투자한 금액만 지난달 4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이 테슬라 주가가 안 좋은 방향으로 요동치면서 많은 분들의 우려를 사고 있죠. 테슬라가 도대체 뭐기에 얼마나 유망하기에 이렇게 치솟았는지 분기 영업이익 4천억 원의 회사를 둘러싼 기대감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조금 전 열렸습니다. 이른바 배터리데이입니다. 어떤 발표가 나왔는지 또 앞으로 전기차와 테슬라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오늘 이슈 분석에서 전망해 보겠습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나왔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 우리 시간으로 새벽 5시 30분부터 열리고 있죠. 테슬라 배터리데이가 열렸는데 일단 행사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CEO께서 얘기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매출을 앞으로 한 30%에서 40% 정도 늘리겠다. 예. 근데 가장 그 초점은 뭐냐면은 그 에너지 사용량을 좀 늘려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수명을 늘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행 거리가 지금 상당히 이제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16km 정도 이제 주행 거리 늘릴 수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 용량을 5배 정도 향상시키게 되면 지금 현재 그 매출보다 한 30%에서 40% 정도 늘릴 수 있다. 근데 이제 기술 개발을 이제 선언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또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 개발 계획도 발표를 했습니다. 어쨌든 당초 우려했던 뭐 LG화학이라든지 우리나라 업체들의 공급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부족했던 우려는 기우였던 것 같고요. 당분간은 네. 어느 정도 유지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내 업체 영향 부분은 조금 이따가 짚어보도록 하고요. 이날 행사 이름이 아무래도 배터리데이다 보니까 배터리 관련해서 정말 혁신적인 신기술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100만 마일을 가는 배터리의 공개 여부였어요. 그런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16% 상향이더라고요. 이거는 100만 마일 달성을 했다고 봐야 됩니까? 예,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16% 정도 주행거리 늘리는 거는 100만 마일 달성한 것 같지 않고요. 예. 현재 이제 중국 CATL하고 이 배터리 리스 업체거든요. 같이 이제 공동 그 기술 연구를 해가지고 예. 지금 100만 마일 우리나라 따지면 160만 킬로 정도를 이제 달리는 배터리를 개발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체적인 어떤 그 배터리 신기술 제품을 발표를 못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뭐 사실 그 일종의 그 배터리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가 되려고 그러면 뭐 전고체 그 배터리라든가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배터리 내용을 보게 되면 양극과 음극 사이에 지금 그 액체로 전해질을 고체로 바꾸게 되면 에너지 용량을 한 2배 정도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런 기술을 사실은 필요로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기념이 그건 아닌 것 같고 리튬 에너지 그 배터리 그 체제 하에서 단순하게 그 나노 와이어 기술을 적용해 가지고 예. 에너지 밀도를 한 2배 정도 올리는 기술 요 정도를 지금 어느 정도 고려하고 있는 것 같고요. CATL하고 이제 100만 마일 지금 그 배터리 용량 늘리는 거 그건 아무래도 진행 중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주목받은 게 일론 머스크 CEO가 그 완전 자율주행을 곧 도입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예고를 했습니다. 물론 베타 테스트라는 거를 전제로 하기는 했지만 사실 이렇게 빨리 될 줄은 몰랐거든요. 모두 적어도 5년, 10년 정도는 걸릴 것이다 했는데 생각보다 빠른 기술 개발 선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 뭐 기대보다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그 신기술 개발 발표는 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이제 CEO가 얘기하는 거는 그만큼 이제 이제 매출을 늘릴 수 있는 조건이 기술도 확보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자율주행차가 되면은 EV에 대한 그 수요가 많아질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을 강조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자율주행차에 대한 그 어떤 그 EV 시장에서의 상당히 패러다임이 지금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시기에 자율주행차에 대한 그런 기술을 확보했다는 그런 CEO의 발표가 지금 좀 떨어진 있는 테슬라 주가를 올리는 데도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앞으로 이제 그 전기자동차 시장에 상당히 획기적인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배터리로 잠깐 다시 또 돌아와서요.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한 것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배터리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는 이야기를 일단 가장 먼저 했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들어온 속보입니다마는 18개월 이후에는 배터리 가격을 56% 낮추겠다. 그러니까 60% 가까이 절반 이하로 떨어뜨리겠다라는 식의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물론 전기차의 가격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배터리다 보니까 이 가격을 내린다는 게 곧 차값을 내린다는 뜻이기도 하고 가격 경쟁력이 생긴다는 뜻이기도 할 텐데 우리 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지가 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LG화학이 최대 많은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다 보니까 가격 압박을 받게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한 25% 되고, 예.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중국 업체 CATL이 한 24% 되거든요. 격차가 얼마 안 되는데요. 실제로 그 양사가 추진하는 배터리 그 생산 전략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성능을 지향하는 어떤 배터리를 개발하려고 하는 거고요. 예.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고성능보다는 지금 LAP 배터리라 그래가지고 그 안에 이제 니켈을 상당히 이제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코발트 사용을 이제 자제하는 예. 그런 배터리이기 때문에 가격이 낮거든요. 대신 단점은 이제 철이 니켈 대신 들어가기 때문에 배터리가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비효율적이 에너지 비효율적 고효율이 아닌데 저효율인데 그럼에도 이제 가격이 낮은 거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망간이라는 그런 물질을 이용해가지고 첨가하면서 상당히 이제 에너지 밀도를 조금씩 높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배터리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 배터리 가격이 지금 높은 게 상당히 CEO도 얘기했다시피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중국 업체의 어떤 그 전략이 상당히 적중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 LG화학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의 전략이 좀 수정될 필요도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런 배터리가 비싸다라는 이야기도 했지만 부족하다는 말도 같이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요. 그래서 2022년에 물량 부족이 예상된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 언급은 사실 이번 행사가 아니라 하루 전에 나왔거든요. 그 언급 이후에 테슬라 주가는 떨어졌고 LG화학의 주가는 반등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배터리가 좀 더 귀해진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 것 같은데 이런 추세가 좀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오늘 내용만 봐서는 일단 2022년까지 LG화학하고 우리나라 주요 업체들하고의 공급 계약은 계속 유지가 되고 예. 일단 그 공급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우리나라 업체들의 어떤 매출 차질은 그렇게 없을 것 같은데요. 다만 2022년까지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개발할 수 있다 그러면 상당히 부정적 영향이 있어서 예. 우리나라 그 업체들한테 상당히 안 좋을 것 같고요. 대신 테슬라의 주가에 대해서 보는 견해는 좀 상반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배터리 개발하느라고 제조원가가 올라가가지고 오히려 주가에 좀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 자체적으로 배터리에 대한 그 독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테슬라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당분간 어쨌든 그 배터리 가격을 낮추는데 우리나라 업체든 테슬라든 중국 업체든 어느 쪽이 이제 그 가격을 낮추는데 어떤 획기적인 그 어떤 신제품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네. 상당히 게임 체인저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중국, 그러니까 CATL이라는 업체가 사실 테슬라와 굉장히 긴밀하게 뭔가 그 합작을 할 것처럼 이야기가 됐었죠. 아직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글로벌 기업들의 개발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LG화학과 CATL 이 두 업체가 아무래도 테슬라 그리고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큰 변수로 작용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지금 개발 상황이 좀 어떻게 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지금 그 LG화학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 1위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니켈 그 함유를 갖다가 90% 이상 올리는 하이니켈 전략을 추진하고 있어요. 예. 하이니켈이 되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배터리의 그 에너지 밀도가 높아져가지고 상당히 이제 에너지 고효율이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가격을 좀 높은 게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고요. CATL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그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일단 그 중국의 그 EV 회사 니오하고 이제 배터리 합작사를 설립을 하고요. 그다음에 유럽의 주요 이제 자동차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다임러, 그다음에 이제 메르세데스하고 기술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특히 메르세데스한테는 이제 배터리를 정기적으로 공급하는 계약도 체결하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이제 향후에 그 배터리 시장에서 1위를 점유하겠다고 하는 CATL의 광폭 행보가 이루어지고 CATL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LFP 배터리를 이용해가지고 대신 그 에너지 효율은 좀 떨어지지만 가격을 월등히 낮출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추진하고 있죠. 실제적으로 지금 테슬라
그 3 중국 모델 같은 경우 보면 그 LAP 배터리에다가 망간을 그 함유한 LAPM 그 배터리 이용하고 있거든요. 네. 상당히 에너지 고효율이 된다는 측면에서 테슬라 측에서도 만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의 어떤 전략이 좀 다르다는 측면에서 어쨌든 누가 위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그 업체들 같은 경우도 좀 CATL의 다른 전략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기차 하면은 사실 저희가 오늘 테슬라를 주제로 배터리 데이를 다룬 것처럼 전기차 하면 테슬라다라는 식의 이미지가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나라 내부의 현대기아차라든지 이런 그 자동차 회사들도 사실 전기차에 꽤나 주력을 하고 있고 전기차 덕분에 최근 실적이 그나마 선방했다라고 할 정도로 판매량도 괜찮게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브랜드 순위에서 현대차, 기아차가 모두 괜찮은 수준이라고 하는데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위치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우리나라의 그 시장 위치는 지금 현대자동차가 4위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2020년 점유율 기준으로 봤을 때 4위가 되고 한 5% 정도 시장 점유율 차지하고 있습니다. 1위가 지금 24.3%의 테슬라인데 2위하고 시장 격차가 커요. 그래서 2위 같은 경우 지금 르노인데 한 7%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3위는 중국 업체입니다. 중국의 자동차 업체 BYD가 한 5.5%, 4위가 현대자동차고요. 참고적으로 8위가 이제 한 3% 정도의 기아자동차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테슬라하고의 그 격차는 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시장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그 이제 자동차 시장에서의 그 배터리 가격 낮추는 그 상당히 그게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배터리 가격을 낮춘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전기차 시장은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1위지만 25% 가까이 차지하는. 근데 반대로 전기차 배터리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LG화학이 세계 1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내 기업이 배터리 회사인 만큼 국내 배터리 회사가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국내 완성차 업체들과의 시너지가 조금 더 잘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삼성의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LG 그 정의선 수석 부회장 하고 만나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그 K 배터리 모임을 가졌다 이런 얘기도 많이 언론에서 나오는데요. 예. 실질적으로 협력할 부분들이 있죠. 그 동안에 이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주로 LG 화학이라든지 SK 이노베이션의 그 배터리를 공급받아 쓰고 있는데 향후에 이제 그 삼성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 즉 예를 들어서 그 자율주행차가 또 이제 활성화될 경우에는 이런 그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그다음 미래형 그 디스플레이 전장 부품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협업을 했을 경우에 더 좋은 어떤 제품들, 특히 EV 시장에서의 기술 개발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이게 협업하는 건 좋은 것 같고요. 더군다나 정부에서 지금 그 한국형 뉴딜 사업에서 배터리 부분에 이제 집중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마중물 삼아가지고 업계에서도 같이 협업을 한다고 하면 또 이제 상당히 이제 중국 그런 업체들하고도 경쟁할 수 있는 하나의 그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지금 뭐 테슬라가 시장을 열어가고 있는 위치에 있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쭉 그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예상해 봤을 때 전기차의 미래를 짚어본다고 하면 전기차가 과연 이 자동차 시장에서 주력이 되는 헤게모니를 좀 차지할 수 있을까도 의문점이 찍히는 경우가 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전기차 시장이 커져가는 거는 기정사실인 것 같고요.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이 지나게 되면은 EV 시장이 대세가 될 거는 분명한 사실인데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어느 정도 이제 점유를 할 수 있느냐, 시장 점유를 할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거든요. 미리부터 좀 준비를 해야 되고 우리나라 지금 EV 시장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 세계 매출의 한 2%밖에 차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 핵심 원천 기술도 가지고 있고 배터리 시장에서 점유하고 있는 주요 업체들이 우리나라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EV 시장이 사실 낮은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사실 그 수요자 맞춤형 그런 그 충전 그 시설들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배터리에 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니켈이라든지 코발트에 대한 자금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0%라고 하는 수준이거든요. 다 수입을 해야 된다. 예, 수입을 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배터리 생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부 보조금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EV에서 매출이 일어나는데
그 배터리를 가격을 낮추지 않고는 결과적으로 이제 EV 시장에서 우리가 원하는 시장 점유를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유리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중국이 거네요. 상당히 저가 배터리로 이제 시장 공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관건은 이제 배터리 가격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뭐 리튬 그다음에 코발트 자금률도 높여야 되고 정부의 어떤 지원도 당분간 좀 있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